내 가족을 병들게 하고 내 배우자를 병들게 하는 바로 그 병, 의처증, 의부증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질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병입니다. 질환이기 때문에 이 질환을 우리는 때로 뭐라고 부르는가? 망상, 그중에서도 질투, 망상, 또 부정망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뭐냐? 근거 없이 이 사람을 감시하고 근거 없이 이 사람을 통제하고 이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의 의심으로부터 빚어지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기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른들 말씀하시죠. 의처증, 의부증은 죽어야 고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만큼 우리 맞아, 많이 봤어. 그러면 어떤 연령대에 이 의처증, 의부증이 많을까 궁금하시죠? 네. 전 연령입니다. 의심은 나이가 없어요. 그래서 90대에도 이 의부증, 의처증 때문에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90대인데. 90대면 때문에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 제가 가장 초고령으로 이 의처증, 의부증 상담을 했던 케이스는 이 남자분이 94세, 어머. 아내가 91세예요. 아내가 91세예요. 94세인데도 91세 아내를 계속 때려요. 이유는 간단해. 동네에 지역에 있는 영감들 쳐다본다고. 아니, 눈이 있는. 이렇게만 해도. 동네 이장을 포함해서 남자가 넷이에요. 이장만 70대예요. 이장하고 바람이 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내가 91세예요. 아유. 그 대상이 누구든 이유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의심은 모든 환경 속의 배우자를 완전히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다면 의심 아래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이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자를 의심할까? 딱 하나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 아내가 나를 떠날까 봐. 그래서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80대, 90대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인을 알고 보면 의심으로 비롯된 이야기가 죽음에 도달하게끔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 이 얼마나 비극인가. 그 두려움이 94세에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이 의심하는 사람은 제정신 아닌 사람이죠. 그죠? 네. 이 사람도 지옥이에요. 왜요? 우리가 누군가를 의심한다는 건 뭐냐면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해야 돼. 이 모든 환경이 다 이 사람 중심으로 돌아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라는 게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지옥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전체 인구의 1에서 한 넓게는 4% 정도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 뭐 넓게 보자면 한 200만 정도가 의처증, 의부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거거든요. 되게 많네. 아니 그러면 교수님 그 의부증, 의처증이랑 이 진짜로 그냥 외도를 할 수도 외도하시는 있는 분이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일단 진짜 외도는 외도를 한 거예요. 해버리는 거고. 그런데 의처증, 의부증은 뭐냐면 한 것 같아. 같아. 한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는 분명히 한 게 맞아. 라고 근거 없는 여러 가지 상상들이 뭉쳐가지고 이 상황이 사실인 것 마냥 아주 돌변해 버리는 겁니다. 기정사실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외도도 한 적 없는데 이런 의심을 받으면서 근데 단순히 의심만 받겠어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검사받죠. 우리의 휴대폰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지 오늘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지 않으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화해. 안 받아? 할 때까지 받아. 500번. 하루에 1000번. 이렇게도 전화를 해요. 그런데 이 모든 순간이 전화를 하는 그 사람도 1000번의 지옥을 겪고 전화를 받는 그 사람도 1000번의 지옥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처증, 의부증은 왜 알아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내 배우자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 행실까지도 다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정서적 학대가 일어나겠죠. 신체적 학대가 일어나겠죠. 심지어 가정폭력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겠죠. 스토킹 일어나겠죠. 이런 지옥이 또 있을까 싶어요.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진짜 어이없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이 의처증이 생겼어요. 의처증이 생기는데 내 아내가 장인하고 부적절한 관계다 라고 의심을 하는 경우였어요. 딸이 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건 우리가 보통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심지어 이 아버지는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서 왼쪽 다리를 잘 못 쓰셨거든요.
그 병을 돌보는 과정에 자주 만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내 딸 고맙다. 너 같은 여자는 세상에 없을 거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의심을 시작했죠. 너 같은 여자는? 너 같은 딸은이 아니라 여자는? 하면서 그때부터 같이 붙어 있거나 병실에서 둘이 오래 있으면 그때부터 그 안에서 뭐 한 거야? 어머. 왜 40분을 있는 거야? 어머.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왜 옷이 흐트러져 있어? 너 벗었구나. 어머. 이렇게 의심을 하는. 이렇게 의심을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니까 병인 거예요. 이러니까 병인 거예요. 결국 이 두 부부는 이혼했습니다. 그럼 이혼하면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네. 이혼한 뒤에도 찾아와서 죽여요. 이혼한 뒤에도 그 근처를 떠나지 못하고 그 근처에서 살면서 넌 날 배신했어. 그리고 급기야 넌 나를 버렸어. 그래서 너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어. 그러니 어떻게 복수심이 차오르겠죠. 그 비극이 어떤 방식으로 끝나게 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거고요. 무서워요. 이런 병적 질투라고 하는 게 그러면 모두 이렇게 심각한 수준인가? 그렇진 않아요.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벼운 의심형이에요. 어디 있어? 누구랑 있어? 언제 올 거야? 어쩌다 한 번씩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게 사랑하고 의심이 조금 헛갈리긴 하죠. 이런 경우는 가벼운 의심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 않아요? 두 번째, 집착형이 있어요.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해. 하루 종일 그 사람이 뭘 했는지 누굴 만났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궁금해서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오피스 와이프. 맞아, 오피스 맞아, 허즈번드 맞아. 이런 말이 맞아, 막 맞아, 유행할 맞아, 때 맞아. 이 사례 이 커플이 온 건데 이 아내가 매일 남편을 데려다 줘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래서 자기야 잘 갔다 와 하면 자기 집에 와야 되잖아. 퇴근할 때까지 회사 밖에서 기다려요. 우와. 기다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남편이 점심시간에 밥 우와. 먹으러 나올 거 아니에요. 봐봐. 그러면 남편이 누구랑 걸어가는지 보는 우와. 거예요. 남편 다른 회사에서 하는 야유회 워크숍 하나도 못 가요. 뭐라 하냐면 아프다고 얘기해. 우와. 그리고 이성으로서 기능을 한다 싶은 사람들의 연락처는 다 주어. 본인이 다 수신 차단을 해. 이런 정도면 이제 이걸 통제라고 부르죠. 이 남자 주변에 누구도 얼씬하면 안 돼요. 어머. 이런 걸 우리가 집착형이라고 불러요. 힘들겠다. 망상형은 진짜 문제예요. 망상형. 망상형은 뭐부터 시작하냐? 상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남자 집사님이 계세요. 조직들이 있는데 그 모임들마다 여성들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근데 보통 교회에서는 이제 들어가면서 인사하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그럼요. 악수하잖아요. 악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졌다. 만졌다. 그 만졌던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이 그 전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야유회를 간 적이 있는 거예요. 야유회를 가서 찍었던 사진이 하나 있는 거야. 아내는 이 남편이 그 야유회를 갔을 때는 사귀지도 않을 때예요. 모를 때야. 근데 어떻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어머. 그때 그 여자랑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어머. 그때 그 여자랑 지금까지도 그렇게 유지되는 거야? 와. 의심과 병리가 뒤섞여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상상의 드라마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드라마는 사실처럼 느껴져요. 와. 그리고 이 사실을 내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추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와. 당하는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의 상상에 맞춰서 나는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와. 그 대답이 나올 때까지 그 질문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답정너다. 이 사례보다 더 무서운 사례가 바로 폭력형입니다. 폭력형이라는 건 감시하죠, 도청하죠, 폭력 쓰죠. 그 밖에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놓고 완전히 고립시켜서 내가 보는 시야 안에 없는 순간 한 걸음만 나가면 때리는 거예요. 무서운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벌써 한 15년 정도 된 이제 상담 사례인데 남편이 딱 아내가 장을 보고 들어오죠. 그러면 아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씩 옷을 하나씩 벗겨요. 거기 뭐 하냐면 머리카락 찾는 거야. 머리카락. 속옷까지 완전히 다 완전히 벗기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머리카락이 다른 색깔 혹은 다른 길이가 있는지 그거 나오면 그날 죽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과 다름이 없고 폭행이 있는데 의처증, 의부증에 폭행하는 반드시 성폭행이 들어갑니다. 어머. 그래서 이런 공격을 당한 분들이 10중 8구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가벼운 의심형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통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폭력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거대한 망상이라고 하는 병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의처증, 의부증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제가 본인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라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어떡해. 그러니까 진짜 병이다, 짠하다. 병. 어이가 없죠. 아니 근데 상담인데. 이호선이 제 편이구나. 상담자가 제 편이구나. 혹시 사귀는 거 아니야? 미리 와서 이렇게 서로 간에 입 맞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를 의심했던 사람들이 10중 8구 부부싸움이 심해져서 결국 경찰이 온 순간이 오죠. 이 경찰도 의심해요. 어머나. 와. 정신과를 가죠. 정신과 의사도 의심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이 의사하고 내 배우자가 서로 짝짝꿍이 돼가지고 결국은 나를 배제하고 오히려 나를 환자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10중 8구거든요. 못 고치겠다. 의사도 안 믿는데. 근데 보세요. 보통 배우자들이 얘기해요. 이 사람 좀 말 좀 듣게 해주세요. 설득 좀 해주세요. 제가 아니라는 걸 좀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콜라에 보면 하얀 배꼽 있죠? 네. 아시죠? 귀여워요. 지금부터 배꼽을 생각하지 마세요. 배꼽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배꼽만 생각난다? 그러네. 배꼽만 그죠? 네. 더 커, 하얘져, 지금. 심지어 더 커졌어. 커졌어. 너무 그죠? 배만 이거 막 살이 막 멀리다가. 붙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배꼽 효과라고 부르는 거라 뭔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오히려 더 몰입을 하게 돼요. 진짜 그러네. 의심하지 마세요. 단 한마디도 전 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말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보통은 의부증, 의처증은 둘이 같이 앉혀놓고 상담을 하면 안 돼요. 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각각 5회 혹은 10회씩 따로 상담을 하고 나중에 만나서 같이 상담을 하거든요. 그 모든 상담을 할 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늘 말씀드립니다. 고통스럽죠. 사랑이 너무 힘들죠. 그러면 열이면 아홉은 옵니다. 진짜 고통스러울 것 같아. 다 나를 의심하는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스스로 나를 불태우고 있는 이 불의 지옥을 읽어주는 목말라 있는 나를 읽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의처증이 됐건 의부증이 됐건 의심하는 사람을 상담자 편으로 이렇게 가져와야 같이 형성을 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을 수 있어야 이 사람을 믿고 같이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구나. 대개 저희가 상담을 할 때에는 의처증이나 의부증과 같은 질투망상이 있을 때는 최소 6개월이에요. 그 최소 6개월 동안 뭘 하냐면 규칙적인 생활은 굉장히 중요해요. 몇 시에 출근해, 그리고 몇 시에 전화해, 몇 시에 퇴근해, 내 오늘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 이게 일종의 루틴이 되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루틴을 만드는구나. 또 한 가지, 아내나 혹은 남편의 의심이 올라올 때마다 이 사람을 안심시키는 결정적인 문구를 만들어내야 돼요. 안심 문구. 안심 그게 뭐냐? 반복적으로 주어야 되는 확신의 문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얘기하지만 난 당신밖에 없어.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뭐 누구 영숙이 헛소리 하지 마. 그렇게 이상한 여자를 당신하고 비교하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참 이상해요. 이 연극 같은 상황이 이 사람을 안심시켜요. 이 적어도 두 가지. 안심을 위한 구조, 생활 구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야 의심은 줄어들고 고통도 줄어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의처증, 의부증이 그 사람에게만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의처증이에요. 내가 의부증이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루 종일 의심하고 있다면 내 스스로 전문가를 찾아가야 돼요. 이때는 반드시 증상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나 아프구나. 나 지금 뭔가 회로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걸 스스로 알고 내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요청하시고 그다음에 이건 분명히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건 내가 사랑한다 하는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취약해진 의심 지옥 속에서 내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과정입니다.